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함수 목록과 각 함수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수학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수 형태가 주로 어떻게 숫자 형식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반면에 오늘 하시게 되는 통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계라고 하면 범위가 있어야 통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인수 형태가 주로 어떻게 될 거다? 범위 단위로 많이 잡히게 될 거다라고 언급드렸었어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뒷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시작이 수학 삼각함수 범주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시작할 때 sum, ifs가 있었는데 통계함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average, ifs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average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을 싹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를 구한 평균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2급에서는 에버러지 대신에 뭘 주기도 해요? sum하고 count를 주기도 하죠. count를. 그래서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평균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2급에서는 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요. 이어서 에버러지 if인데요. 함수 이름에 if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라고 if하고 조건을 그냥 동격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들만 골라다가 에버러지, 평균을 구해서 표시해주는 함수가 에버러지 if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형식을 봐주시게 되면 맨 처음이 조건 범위, 그 다음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 범위, 평균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 봐주시면은 부사 범위 중에서 총무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만 골라서 매출의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에버러지 ifs예요. if가 들어가니까 조건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위에 있는 건 if 단수형이었다면 아래에 있는 건 ifs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조건 하나가 아니라 조건들,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골라다가 평균을 구해주겠다라는 함수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에버러지 if에서는 평균, 즉 계산 범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반면에 에버러지 ifs는 평균 범위가 맨 앞에 들어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건 개수 맞춰서 세트 단위로 들어갑니다. 범위 조건 세트, 범위 조건 세트, 범위 조건 세트,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이 2개면 2세트, 3개면 3세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범위하고 조건 세트 단위로 작업되셔야 맞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아래 예제 보시면 매출 범위, 계산 범위 먼저 나오고요. 부서 중에 총무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하나, 호봉이 5호봉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하나.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매출 평균을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에버러지 ifs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볼게요. 미디언 함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에버러지가 평균이라면 미디언은 중간이에요. 중간. 평균하고 미디언은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에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에버러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디언 함수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인수는 통계함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범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통계함수 부분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괜히 범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웬만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범위밖에 안 들어갑니다. 간단하고요. 하단 보시면 맥스하고 미는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는 당연히 맥시멈에서 따왔고 미는 미니멈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맥스는 최대값을, 미는 최소값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옆에 보시면 A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맥스와 맥스 A의 차이점은요. 맥스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표시를 하고 미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표시를 해요. 반면에 A가 붙었다는 건 쉽게 all, ALL, al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숫자뿐만 아니라 논리값의 문자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값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엑셀에서 여러분 true라는 건 맞았어 이런 의미고 false라는 건 틀렸어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건데 틀렸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이걸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틀렸으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서 엑셀에서는 이걸 0과 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제 true라는 건 맞은 거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숫자 1과 같은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true가 곧 1이 되고요. false가 곧 0이 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맥스 안에 숫자만 10, 20, 30을 담았을 땐 제일 큰 거 숫자 30이 튀어나오게 되게 되는데 맥스 A 같은 경우에는 문자까지 다 따져주겠죠. 자, 한마디로 0, 0.5, 그다음 true는 1로 판단이 되게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맥스였다면 0.5가 제일 크다라고 결과가 나왔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A로 끝이 났기 때문에 1이 제일 커, true가 제일 커라고 결과값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라지스몰 보도록 할게요. 자, 라지는 뭐? 큰 값. 나 스몰은 뭐? 작은 값. 자, 그렇다 보니 그냥 큰 거 이러면 당황하겠죠. 자,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건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라지스몰 둘 다 인수 형태 동일해요. 범위만 넣으시면 못 알아들어요. 나는 뭐 두 번째로 큰 거 혹은 세 번째로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번째 수를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해요. 자, 예제 봐주시면은 10, 20, 30이라는 범위 안에서 나는 1, 첫 번째로 라지한 거 뽑고 싶어 라고 멘트를 줬더니 제일 큰 값은 30이야 라고 결과 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번째 수를 지정한다라는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표준 편차하고 분산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STDV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고요. 자, VAR은 베리에이션의 약자예요. 각각 표준 편차와 분산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끝에 S가 붙었다는 건 표본, 즉 샘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계함수이기 때문에 인수로서는 범위 밖엔 들어갈 게 없고요. 자, 각각 가로 안에 범위값만 담아주시게 되면 표준 편차와 분산을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역시나 문제 내에서 언급 다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은 STDV가 표준 편차구나 라는 거 구분만 될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개정된 이후에 함수 이름이 바뀌었죠. 자,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드 싱글이라는 것만 우리는 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모드 멀티하고 모드 싱글 둘 다 엑셀 2021 이후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데 커말 1급에서는 싱글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모드는요, 여러분 범위를 딱 제시를 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은 거, 말 그대로 최대 빈도값, 가장 많이 보이는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아래 예제 보시면 범위 안에 지금 10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20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범위 안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10이잖아요. 그죠? 자,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게 모두 싱글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모두 멀티하고 싱글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 30이 아니라 2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범위 안에 10도 3개고 20도 3개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모두 싱글일 때는 그중 한 가지, 맨 처음 값만 딱 표시를 하는 반면에 모두 멀티가 되게 되면 10과 20이 둘 다 표기가 되게 돼요. 자, 그렇다 보니 자격증에서는 정답이 두 개일 순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 멀티는 안 나와요. 자, 싱글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아래에 순위, 석자, 등수를 구해주는 함수죠. 랭크 나와 있는데 자, 랭크 같은 경우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랭크 이퀄이 있고 랭크 에버러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커말에서는 역시나 랭크 이퀄만을 다룹니다. 자, 랭크 에버러지는 사용되지 않아요. 자, 랭크는 마지막에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모든 함수의 모든 옵션은 100% 객관식이에요. 자, 콤마를 꽝 찍어주시면 목록이 쭉 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은 골라주시기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랭크에서 사용되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 0일 때는 내림차순 형식으로 순위를 구해주게 되고 자, 1일 때는 오름차순 형식으로 순위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옵션에 0을 적어주시면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것이고 자, 옵션에 1을 적어주시면 작은 숫자가 1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나 수험자가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수는 맨 처음에 기준이 들어갑니다. 자, 기준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궁금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크 함수이기 때문에 순위가 궁금한 게 기준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인수가 어때요? 열 행범위죠.
자, 열행범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로 방향으로 길던지 가로 방향으로 길던지 한 방향으로 길쭉길쭉하게 잡아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순위가 궁금한 기준이 내가 잡아놓은 행렬 범위 안에 몇 번째로 큰지 혹은 작은지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랭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예제 보시면 숫자 10에 해당하는 순위가 궁금하다 물어요. 자, 범위는 10, 20, 30이라고 줬고 옵션을 0을 줬다는 건 뭐예요? 큰 숫자가 1등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한마디로 0일 때는 30이 1등, 20이 2등, 10등이 3등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니 결과값으로 숫자 3이 튀어나오는 게 랭크 이퀄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랭크 함수는 1급과 2급 모두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함수예요. 중요도 있는 함수인 만큼 인수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운트 계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카운트는 뭔가를 셀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종류가 좀 다양하죠. 자, 그 말은 각각의 함수들이 세는 것이 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 숫자 값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를 세워주고요. 자, count A는 그냥 count al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countable 썼다는데 셀 수 있는 건 다 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워져 있지만 않으면 다 세주는 아이가 countable이 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카운트 블랭크는 블랭크가 공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공백에 해당하는 거, 빈 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카운트 블랭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는 반대인 거죠. 카운트 A는 비워져 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비워져 있어야지만 세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예제 보시면 통계 함수다 보니까 각각 다 범위만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최종 결과값이 count는 숫자만 세니까 10하고 20 두 개야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count A는 비워져 있는 것만 아니면 다 세요. 그래서 10, 20에 A 나까지 해서 4개야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 count 블랭크는 비워져 있는 공백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1이야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아래에 있는 if, ifs 볼게요. 자, count if죠. 자, 조건 딱 하나를 만족하는 개수. count ifs니까 조건 여럿을 만족하는 개수가 되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건 반드시 범위 조건 세트다. 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조건이 3개면 3세트가 들어가는 거고 4개면 4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범위 조건, 인수 형태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니까요. 자, count if로 기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함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해당 슬라이드는 2급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자, 1급에서만 다뤄지는 함수 목록들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퍼센틸 함수도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돼요. 자, 하나는 include가 있고 하나는 exclude가 있는데요. 저희 커말에서는 퍼센틸 include만 다뤄지게 됩니다. include와 exclude의 차이점은요. 경계값을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가 되게 되는데 자, 저희는 포함하는 형태로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자, 인수 2개 들어가요. 자, 하나는 범위 또 하나는 백분위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자, 범위 안에서 내가 지정한 백분위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 백분위 자리는요, 여러분 실수 형태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혹은 백분율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알아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예제에는 제가 0.3이라고 적어드렸지만 30%라고 적어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frequency인데요. 자, frequency 함수 같은 경우는 통계 함수 범주에 넣어는 드렸습니다만 실제 작업하는 거는 배열 함수처럼 작업을 하실 거라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돼요. 조금은 독특한 함수고요. 자, 요새는 1급에서 개정된 이후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죠. 자, frequency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데이터 범위, 또 하나는 비교 범위. 자,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독특한 거는 프리퀀시 함수 같은 경우는 결과가 표시가 될 범위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좀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배열 함수처럼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짓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이래저래
주의해서 작업해 주셔야 되는 함수인데요. 자, 얘는 예를 한번 좀 들어봐 드릴게요. 자, 임의로 제가 표 작업을 하나 좀 해뒀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 성명과 연령대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각각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인지 그 프리퀀시, 빈도수를 좀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칸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인수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맨 처음 데이터 범위, 연령 범위를 다 잡아주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교 범위로 나이대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는 20대가 3명이 있고 자, 여기는 30대가 2명이 있다라고 빈도수를 표시해 주는 함수가 프리퀀시가 되게 됩니다. 2021 이후 버전부터 통계 함수가 특히나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함수 작업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